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서구를 둘로 나누는 행정체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분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구역 개편은 곤란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31일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인구 57만 명의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기초단체당 평균 인구수는 29만 6천 명. 인구가 많은 서구의 경우 행정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민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 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청라와 루원, 검단 등 신도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서구 지역의 인구는 향후 7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했습니다. 우리 현재의 행정 체제로서는 미래에 합리적이고 또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만들어가기가 어렵고 시민의 또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행정 수요 부응에도 적합치 않기 때문에 행정 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천시는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자치구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인구 51만 명의 남동구는 차후에 분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개편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해 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마련한 후 법률 제정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인천시의 이번 행정구역 개편 추진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인천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커녕 인천시 의회 행정안전위의 보고도 없었다며 언론에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는 독단과 불통으로 무슨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양새지만 올 가을 유행 가능성은 또 다른 복병입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늘어날 확진자에 대비해 임시 선별검사소가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이번 추석 명절 연휴가 고비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시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운영을 중단한 지 3개월 만입니다. 평일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임시검사소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검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늘어난 확진자 수도 운영을 재개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1,000명 아래를 유지하던 김포 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8월 들어 1,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고 하지만 가을을 지나면서 또 한 차례 유행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일부 둔화되는 현상은 관찰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수만 명씩 감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된 예방접종, 즉 4차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런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보내는 첫 명절입니다. 방역 조치는 대부분 완화됐습니다. 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또 연휴 동안 휴게소나 버스, 기차 안에서 실내 취식도 허용됩니다.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돼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이나 시설 면회는 여전히 금지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이동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긴장을 풀기는 아직 이릅니다. 귀성 귀영 시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밀폐된 시설을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실효성 논란을 빚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다음 달 3일부터 사라지고 입국 후 검사로 대체됩니다. 또 이와 함께 동절기 유행에 대비한 변이용 백신은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역에 4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에게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다음 달 드디어 정식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다정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 활동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가 2021년 6월 5일 지구의 날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첫걸음 캠페인이라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상황을 부천 시민들한테 알리는 캠페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후 포럼이라든지 기후 영화제라든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작년에는 중심으로 했고요. 올해는 지방선거에 맞춰서 부천시장 후보들께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질의하는 정책 중심의 활동들을 상반기에 해왔습니다. 그 준비위원회로 1년간 거의 활동을 하다가 정식 발족을 이번 9월 3일 날 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부천 시민들한테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조금 더 동참을 하시는 걸 목표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발족을 조금 미뤘고요. 오기 직전에도 세 단체가 오늘도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단체들, 또 기업들, 많은 시민들이 조금 더 함께 하신 다음에 발족하기 위해서 조금 미뤘습니다.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은 현재까지 48개 부천의 단체들이 함께 하시고 개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시민사회에서 하던 활동들이 부천 지역의 개발 이슈라든지 커다란 담론들 중심으로 흘러왔는데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정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좀 더 본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거 내가 같이 해서 참여해서 같이 해결해야겠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참여도가 높은 것 같아요. 부천시에서는 탄소 중립 조례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또 부천시장님도 의지가 강하시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천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조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렇게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서로 연결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기후행동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지금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급박하게 인식할 수 있고 또 그 급박한 인식 속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포럼이라든지 영화제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생태순례도 할 예정입니다. 사람에게 차여 다리 뼈가 부러진 새끼 고양이, 또 몸에 화살이 관통된 개, 또 뇌졸중 주인을 살린 강아지는 신체 일부가 잘리는 학대를 당한 채 보신탕집에 버려졌습니다. 차에 매달고 고층에서 던져지고 또 벽에 때리고, 이처럼 반려동물 학대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데요.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2011년 98건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072건으로 10년 사이에 10배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낮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해자 중에 구속 기소는 전체 0.1%인 4명에 불과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불과 5.5%, 56.9%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액수도 2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지난 4월 31년 만에 전면 개정됐는데요. 최대 3년 이하 징역부터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죠. 사법부의 양형 기준과 실질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동물보호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인천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강구 인천시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예, 먼저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부동산이 상승하던 지난해부터 거래 침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올해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심리 위축 그리고 거래 절벽을 넘어서 거래 멸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이 돌아야 경제가 돌기 때문입니다. 인천 투기과열지구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 결의안에 담긴 주요 내용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그리고 폭탄 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되찾는 방법 중 하나가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제라는 인식하에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집값 변동률은 물가 상승률 1.3배 이내에 해제 조건에 훨씬 하회하는 사항으로 해제 조건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네, 앞으로 그럼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십니까? 인천시의회 촉구 결의안을 넘어서 인천시도 정부의 투기과열지금의 해제 요청에 동참하게끔 할 것이고요. 앞으로 언론과 함께 대대적인 해제를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결정은 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예산 과목조차 없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에 공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천 원정동의 주택가에서 전신주 2대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근처 주택 일부와 차량이 파손되고 일대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지역 CCTV를 토대로 전신주가 쓰러진 원인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정한 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 공시지가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대상은 올해 1월과 6월 사이 분할 합병 사유가 있는 토지와 임야 4,000필지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김포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포시는 의견이 있는 토지를 재조사한 이후 최종 가격을 산정해 오는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상습 침수 지역 내에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군구 또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침수 피해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건축사회와 협조해서 건축사들이 건축 설계 시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2020년 기준 인천 지역 내에 24,207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평구가 지난 3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양성평등주간을 앞두고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구는 지역사회 내의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